외로움과 소외, 철학과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인간의 외로움.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외로움과 소외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태를 넘어서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심리적, 정서적 고립감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과의 연결은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로 철학과 심리학 모두에서 오랫동안 다뤄져 온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철학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외로움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인간 존재의 고립을 다룬 철학자들의 사유에서부터 외로움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는 외로움이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자기 발견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적 숙명인 외로움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여정을 통해 이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외로움의 정의와 유형. 외로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서 심리적, 정서적 결핍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외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외로움을 인간의 고립된 존재 혹은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외로움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와 실제로 맺고 있는 관계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감정 상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감정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으로 나누며 감정적 외로움은 가까운 관계에서의 결핍으로 사회적 외로움은 넓은 사회적 연결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2. 철학적 관점에서 본 외로움.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카뮈는 인간의 외로움을 실존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인식하는 순간 타인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외로움을 겪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뮈는 부조리를 통해 인간이 세상에서 목적 없이 떠도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의 외로움을 묘사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고립된 존재로서의 외로움은 인간의 필연적인 상태로 설명됩니다. 니체는 외로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개인이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기 초월의 기회를 맞이한다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3.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외로움. 애착이론은 유년기의 애착 경험이 성인기의 관계 형성과 외로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안정된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타인과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로 인해 외로움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소외와 고독을 밀접하게 연결짓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고독은 개인이 사회적 집단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배제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제는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자존감 저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강화되며 이는 더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개입은 외로움을 완화하고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외로움의 원인과 결과.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도시화, 개인주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확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물리적 만남이 줄어드는 현상은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이는 외로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외로움이 장기화되면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수명 단축 등의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전인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5. 외로움의 극복 방법. 철학자들이 말하듯 외로움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자신의 본질적인 욕구와 목표를 재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인식과 자아 초월의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인 관계에서의 결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 데 핵심적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개인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외로움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감과 같은 동반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외로움의 긍정적 측면. 외로움은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은 고독한 상태에서 깊은 창조적 사고를 통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외로움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키고 독립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수용과 자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의 지혜, 사교성과 지성의 교차점. 고독의 지혜는 사교성과 지성 사이의 깊은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여겨지며 교류와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교성이 반드시 모든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독이 오히려 큰 가치를 지니곤 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를 넘어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교적인 활동은 종종 이러한 내적 과정을 방해하며 지적 활동에 필요한 조용함과 평화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교성은 강제적인 면모를 지니기도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의무감을 부여하며 이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덕적이거나 지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지적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독이 제공하는 자유와 대조적이며 비사교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적 우위와 내적 평화를 방해합니다. 이처럼 고독은 자기 성찰과 지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적 압력이나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 고독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비사교적인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과 성취의 근원이 됩니다. 고독, 창조의 원천, 천재들의 은둔과 빛나는 성취. 현대사회는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을 강조한다. SNS 알림, 메신저, 회의, 약속 등으로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고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조차 어려워졌다. 고독은 외로움, 소외, 단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역사 속 수많은 천재들은 고독 속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그들은 왜 고독을 선택했으며 고독은 그들의 창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고독 속에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마주하며 강렬한 색채와 격정적인 붓터치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프란츠 카프카는 낮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이중생활을 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과 소외를 날카롭게 묘사하며 현대 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에밀리 디킨슨은 평생 은둔 생활을 하며 시를 썼다. 그녀는 고독 속에서 섬세한 감수성과 독창적인 시어로 삶과 죽음, 사랑과 고독 등 인간의 근원적인 주제를 탐구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특허청 직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물리학 연구를 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혁신적인 이론을 정립하며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마리 퀴리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고독하게 연구에 매진했다. 그녀는 고독 속에서 방사능 연구에 몰두하며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컴퓨터 과학의 기초를 다지며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가 되었다. 니체는 기존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새로운 철학을 구축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생활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했다. 그는 고독 속에서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현대 환경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 마틴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고독 속에서 철학적 사유를 심화하며 현대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고독에는 자발적 고독, 강제적 고독과 창조적 고독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내면의 성장과 창조성 발현에 도움을 준다. 질병, 장애,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한 고독은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창작 활동에 몰입하기 위한 고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에는 자기 성찰, 창의성 증진과 심리적 안정이 있다. 고독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한다. 고독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고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 고독의 부정적인 측면에는 외로움, 소외감과 우울증이 있다. 지나친 고독은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느낌은 소외감을 유발하고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장기간의 고독은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고독을 활용하는 지혜에는 적절한 균형, 사회적 지지가 건강한 활동이 있다. 고독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지지는 고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운동, 취미, 독서 등 건강한 활동은 고독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준다. 고독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잘 활용하면 창조의 숲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외로움과 고통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